자,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 수익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블로그를 하면서 드디어 깨달은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이 블로그 운영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로 인해서 수익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당연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보고, 그리고 제가 직접 해보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블로그 수익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블로그로 이 수익화 구조 정말 제대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마 이 블로그 수익화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게 이 블로그 수익화에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 블로그 수익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죠? 첫 번째, 바로 방문자 수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고민들을 많이 털어놔요. 나는 도대체 방문자 수가 늘지 않아요. 100명이 안 되고요. 1000명이 안 돼요. 도대체 방문자 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문자 수가 그냥 무작정 늘면은 다 수익화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문자 수를 집중하니까 포스팅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포스팅 소재도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방문자 수가 아닙니다. 자, 또 두 번째, 바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키워드는요,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키워드는 보통 뭐 검색량은 얼마나 되고 어떤 키워드가 뭐 황금 키워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 키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도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수익화가 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이게 저는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초보 블로거들한테는 더더욱. 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1일 1포스팅입니다. 네. 1일 1포스팅을 꼭 해야 된다 라고 해서 1일 1포에 실패해서 블로그 자체를 접어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저도 초반에는 1일 1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상을 못 가더라고요. 제가 뭐 전업 블로그도 아니기도 했지만 이 1일 1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압박감이 세요. 그리고 양질의 이 포스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서는요. 물론 1일 포스팅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려다가 그냥 블로그 자체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이 1일 1포를 한 적이 뭐 요즘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1일 1포스팅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 핵심 내용이 없다면 이 세 가지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요, 바로 핵심 고객입니다. 핵심 고객. 자, 여러분들의 블로그에는요, 누가 들어오면 좋을지 이 핵심 고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도 최근까지는 없었어요. 네. 이게 없으니까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고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화가 안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핵심 고객이란 무엇이냐? 일단 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건강 블로그를 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모든 사람이 내 블로그의 고객이겠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PT샵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이 지역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니면 뭐 재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내 고객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 영역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하기에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으로 이 타겟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는 거예요.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저 같은 자영업자가 다이어트 시장 막 대기업 막 여러 기업들이 다 선점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싸움이나 되겠습니까? 블로그 인플루언서들이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어떤 건강 키워드 같은 거 보면은 좀 돈이 된다 싶은 이 키워드는요, 인플루언서가 싹 다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초보 블로거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핵심 고객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고객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자, 보통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핵심 고객은요, 나랑 좀 접점이 있으면 좋아요. 이제 저는 30대 남성이니까 30대 남성인데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헬린인 거죠. 헬린이 아니면 러닝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네, 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예를 들자면은 그냥 다이어트라고 치면 내가 복부 비만이 고민인 30대 여성,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실패해서 이제 제발 좀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어 하는 30대 여성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특정 질환을 겪고 있는 여성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생리통이 너무 심한 여성, 30대 여성,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지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종아리가 두꺼워서 고민인 20대 여성. 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종아리가 두꺼워서 고민인 20대 여성은 어떤 걸 원하고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대 여성이 검색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겠죠. 네, 뭐라고 검색할지, 종아리 얇아지는 법, 종아리 두꺼워지지 않는 법, 다리 얇아지는 법, 이런 것들을 찾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정보의 글들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20대 여성의 그 약간 트렌드에 맞게 언어도 그렇게 써야 되고요. 네, 톤 앤 매너라고 하죠. 20대 여성에게 맞는 그 멘트로 이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 타겟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내 글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오래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를 알아서 이웃 추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도 이 정보들을 알릴 겁니다. 주변에 종아리 두꺼워서 고민인 내 친구들한테도 아마 공유를 해주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설정하지 않고 종아리 얇아지는 거? 종아리 얇아지는 법이 키워드가 검색량이 많네? 그럼 일단 써봐야지. 그냥 씁니다. 챗 GPT를 돌리던지 아니면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글을 쓴다든지. 그런데 그 핵심 타겟이 없으니까요. 그 핵심 타겟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로직에만 맞춰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탈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체류 시간이 줄어들고 이탈률이 많으니까 당연히 상위 노출에서 빠르게 탈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핵심 고객이 원하는 정보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네. 종아리가 두꺼운 사람이 종아리만 두꺼울까요? 허벅지도 두꺼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거, 관련 글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랑 관련된 사람들, 핵심 고객들을 모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종아리 얇아지고 싶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괄사도 있을 거고, 마사지, 스틱도 있고, 마사지 볼도 있고,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판매를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네이버 브랜드 커넥션도 생겼잖아요. 내 제품이 없어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링크 하나만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쿠팡 파트너스처럼 네이버도 이제 파트너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제품을 팔면 더 좋겠죠. 그만큼은 수익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핵심 고객을 설정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그 전에는 타겟이 없이 그냥 키워드만 찾아서 막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핵심 고객을 명확하게 세워두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제품을 소싱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키워드를 찾고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이 키워드는 30대 남성이 맞네? 이 키워드는 30대 여성이 맞네? 그러면 좀 남성과 여성의 약간 그 소구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좀 챗 GPT에 더 명확하게 질문을 하기도 하죠. 30대 여성이 무릎이 아플 때, 허리가 아플 때 원하는 건 뭐야? 어떤 거에 요즘 트렌드가 있어? 어떤 걸 궁금해할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사실 잘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내가 계속 파악을 해서 내 핵심 고객이 원하는 거를 찾아서 작성해 주는 거예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겁니다. 아, 전 남자지만 생리통이 있으셔서 허리가 엄청 아프셨어요? 그럴 때는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거를 선물해주고 자주 해봤는데요, 생리통이 좋아져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러면 공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제품 뭐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제품을 원하는 다른 이제 여자친구한테 선물해 주려고 하는 남자들도 있을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내 여자친구가 종아리가 맨날 두꺼워서 고민이래요. 뭘 선물해 주면 좋을까요? 이거를 제가 블로그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종아리 두꺼운 사람, 이걸로 끝! 제가 이거를 여자친구한테 선물해 줬더니 내 여자친구의 종아리가 엄청나게 예뻐졌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진짜 효과는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요. 뭔가 허구로 이제 작성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블로그에 계속 들어오겠죠. 사람들이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블로그 수익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나요? 자, 내 핵심 고객 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정말 좋은 내용들 지금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 채널 꼭 구독하시고 우리 블로그로 꼭 수익화돼서 정말 안정적인 이 수익 흐름 꼭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